여러분 주변에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전화 한 통 안 하면서 자식이 결혼할 때만 연락 오는 지인 있으신가요? 경조사 때만 연락 오는 친구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조사 때만 연락 온다고 해서 잘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따지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지요. 이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들여다보고 생각해 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진짜 친구라고 느낀다면 그런 말을 기회 삼아 보는 게 반갑지만 둘 중 한 명이라도 친하다고 느끼지 않았다면 이럴 때만 연락하네 싶어 반갑지 않지요. 나이가 들다 보면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연락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나와 잘 맞는 친구라면 몇 년에 한 번씩 봐도 친구라고 느끼며 가끔 연락하고 만났을 때 반갑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먼저 연락을 안 한다고 해서 잘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여력이 없어 그 친구가 잘 지내고 있겠지 하고 생각은 하지만 크게 할 말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늘 있기에 삶에 집중하다 보면 생각났던 친구 생각은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삶에 우선순위가 있지요. 그 친구의 연락이 뜸한 것이 그 친구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라고 해서 그 친구에게 서운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 삶에 내가 우선순위가 된다면 더 피곤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지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인간관계의 근본은 서로에게 이익을 주고 받음으로써 만들어진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명언입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늘 제가 도와주는 친구가 있었으니까요.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그 친구가 진심으로 잘 되길 바랬기에 도와주었습니다. 또 제가 아니면 이 친구 곁에 친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관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 곁에는 늘 친구를 이용하려는 사람만 있었거든요. 이런데 어떻게 이익이 되는 관계라는 걸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찾아낸 것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힘들 때 내가 경제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도우면서 나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감정을 가지는구나.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이익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내가 인지했든 아니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기꺼이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모든 인간관계는 이익으로 얽혀 있다는 말이 나에게도 적용된다고 느끼시나요? 이것은 결코 나쁜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모두가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상대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상대가 기분 나빠서 맞받아치면 몹시 기분 나빠합니다. 상대도 본인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한 것이지만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는 것이 이런 걸까요? 남을 깔보고 자신만 잘났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 이외로 많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김 씨는 어릴 적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탓인지 친구들에게 자신의 몸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선물을 하거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집세, 핸드폰 요금 등이 매달 밀리고 있어 독촉을 받는 상황이지만 친구들에겐 우정 반지라며 금반지, 1부짜리 작은 다이아 귀걸이 등을 선물했습니다. 이런 탓에 김 씨가 진짜 죽을 때까지 함께할 거라 믿고 정말 선한 의도로 다가온 많은 사람들은 뒤로 한 채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0년도 더 지난 어느 날 김 씨가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과 정말 인연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 이 씨가 자신의 남편이
김 씨가 담궈준 무김치를 너무 좋아한다며 돈을 줄 테니 김치를 담궈달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김 씨는 알겠다고 하며 미리 돈을 받지도 않고 기초수급 받은 돈으로 생활하는 상황에서 알타리물을 30단과 김치를 할 재료들을 샀습니다. 좁은 집에서 김치를 씻고 절이고 허리디스크까지 있어 30단을 담그는 게 쉽지 않았지만 힘들게 김치를 담궈서 친구에게 줬더니 친구는 고마워하며 겨우 10만 원을 줬습니다. 10만 원이면 재료값도 안 되는 돈인데 말입니다. 김 씨는 있는 돈 탈탈 털어 김치를 담고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 씨는 그동안 자신을 호구로 봤던 모든 친구들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사실 인연을 끊었다고 하기도 우습습니다. 김 씨가 더 이상 선물을 주지 않고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그들 또한 연락을 안 하는 것이지요. 쇼펜하우어의 명언에 따르면 이 두 관계에서도 이 씨는 물질적인 것들 김 씨에게 취했으며 김 씨는 어릴 적 부모로 받지 못한 사랑을 자신이 나눠줄 때 그들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여기며 채웠을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자신에게 취했던 이익이 사라지며 현실을 깨닫자 호구처럼 퍼주기만 하던 김 씨가 정신을 차린 것이지요. 이 사례는 제가 직접 옆에서 본 사건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안부를 전하는 사람과는 굳이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말은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례는 다르겠지만 둘 사이의 감정은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더더욱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연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 시간을 보내를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혹시 나는 그 친구와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연락에는 며칠을 기다려도 답장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연락은 바로 받는 모습을 보셨나요? 이럴 때는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독 내 연락만 가려받았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친했다고 생각하고 허물없이 행동했지만 내 행동이 그 사람에게 무례한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누구나 실수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자신이 잘못하고도 잘못한지 모르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잘못한 것을 알았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인간이 성장해가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도덕적으로 심하게 문제가 될 만큼 상대에게 상처를 줬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지요. 어느 날 최 씨는 남편이 친구 가족과 술자리를 마련한다고 하여 함께 모임이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 씨는 소름이 돋을 만큼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 친구 와이프가 학창시설 자신을 괴롭혔던 그 아이인 것입니다. 최 씨는 학창시절 박씨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힘든 세월을 보냈고 학교 다니는 것이 무서웠으며 그 후로도 오래도록 힘들었습니다. 사과는 당연히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결혼해 이렇게 남편 친구의 와이프로 아무렇지 않게 와 있는 모습을 보니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학폭 가해자였던 박 씨는 화장실에서 최 씨에게 예전에 미안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그 정도의 사과로 자신의 지난 세월을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온 최 씨는 남편에게 박 씨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최 씨의 남편은 친구인 박 씨의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박 씨의 남편은 천사 같았던 와이프의 학창시절 모습을 알게 되자 충격이었고 와이프에게 실망이라며 이야기했습니다. 박 씨는 사과도 했고 이제 와서 이야기한 최 씨에게 화나가 동네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렸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었겠지요.
커뮤니티에는 어떤 댓글이 달렸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한 사람 편을 들어줍니다. 헌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다들 박 씨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힘들었고 트라우마로 괴로웠을 텐데 이제 와서 그런다며 이야기하는 박 씨가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댓글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런 관계는 친구로 지낼 수 없기에 내 연락을 안 받는다고 서운해할 상황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잘못을 한 사람은 상대의 상처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멀어지려는 그 사람에게 서운해하거나 따질 필요 없습니다. 모두의 연락을 못 받는다면 그 사람에게 사정이 있으니 나와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연락이 오겠지만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내 연락만 안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편할 일이 없었다고 생각이 든다면 더 이상 연연해 하지 말고 관계를 정리할 때가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흐르는 대로 흘려보내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진작 떠나보내야 했던 관계인데 붙들고 있던 경우도 있습니다. 한 씨에겐 먼저 전화 안 하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항상 한 씨가 먼저 전화를 하며 술 한잔 하자고 하면 만나 친구가 먹고 싶다고 하는 메뉴를 먹었습니다. 항상 친구는 푸짐하게 고급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은 수십 년 동안 늘 한 씨가 했습니다. 1차도 2차도 늘 한 씨가 주문을 했고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있으면서도 한 씨가 사업으로 어렵다고 할 때도 항상 투자로 날렸다고 죽는 소리를 하며 지갑은 꽁꽁 닫았습니다. 어느 날은 밥을 먹자는 한 씨의 전화에 친구가 밥 사줄 거면 보자고 하는 말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손절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밥 사주기 싫어서 연락 안 한다고 하냐며 한 씨에게 나쁘다며 욕을 했습니다.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이에게 호의를 베풀면 결국 그 벌로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재미있게 살기에도 짧은 세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시절 인연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친구는 한 명만 있어도 즐겁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홀로 왔다 홀로 가는 인생 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노년으로 갈수록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두 번째,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먼저는 내 감정을 외부의 사건이 통제하게 두면 안 됩니다. 외부의 사건은 어찌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상황을 갖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을 보면 자신의 기분을 좌우하는 요소가 대부분 외부 상황에 있습니다. 시끄러워서 화나고, 비가 와서 화나고, 저 사람의 말투에 화나고, 저렇게 말하는 태도에 화나고, 이렇게 내 기분을 좌우하는 요소가 외부에 있다 보면 외부의 요소는 내가 어찌할 수 없다 보니 내 감정 또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을 늘 늘어놓는 사람에겐 늘 불평을 많이 할 수 있는 일만 생기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벌어지는 사건은 어찌할 수 없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은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배가 와서 화내는 것이 아니라 비가 와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했다면 순간 훅 올라왔던 감정을 심호흡으로 가다듬은 뒤 저 사람 오늘 더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맨날 저렇게 말하는 것도 불쌍하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딱 할 말만 하고 섞이지 말아야겠네. 하며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양면이 있으니 이렇게 사건을 받아들이는 감정을 내 안으로 가져오면 외부에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나는 고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릴 테니
오지 않는 연락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의 삶이 바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녹록치 않다 보니 사는데 여유가 없어 연락이 와도 보긴 했는데 답장을 할 겨를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상처받지 마세요. 두 번째는 지금 자신의 모습이 예전 자신의 모습에 비해 초라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생은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와 같죠. 상대는 괜찮다며 힘들 때도 이야기해도 된다며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하지만 한때 잘 나갔던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만나서 이야기했었다면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회사에서 잘리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겨 힘들 때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게 됩니다. 상대는 괜찮을지 몰라도 본인 스스로가 괜찮지 않기에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지요.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이럴 땐 그 친구가 연락을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받는 내향인들은 사람을 만나고 오면 집에 와서 피곤을 느끼게 됩니다. 만났을 때 에너지가 채워진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자주 만나고 싶게 되겠지요. 세 번째, 타인에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개 내면적 자신을 잘 가꾸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혼자 있는 시간에 에너지를 받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일에 집중하면 다른 곳에 쓸 에너지가 없게 되지요. 친구가 소중하지 않다거나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인 게 좋다 보니 생각을 안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만나거나 연락이 오면 반갑습니다. 이외에도 사람은 경우에 따라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기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이유일 수도 있고 살다 보니 삶에 치여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연락을 했는데도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성찰이 필요하다면 성찰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나도 내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나에게 집중하며 내면을 단단하게 메꾸다 보면 타인의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열심히 살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뿜다 보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그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면 되지요. 오래된 인연들은 그 시절의 추억을 공유했지 현재 가치관과 좋아하는 것이 달라 대화를 해도 이어나가기 힘들지만 이렇게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대화를 해도 현재의 이야기가 가능하므로 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다른 취미 활동이 없다면 혹은 일을 하지 않아 무료하다면 내면을 채워보세요. 좋아하는 취미를 하나 가지면 좋을 듯합니다. 화초 가꾸기도 좋고 등산도 좋고 독서도 좋습니다. 쉬운 악기도 좋습니다. 혼자 있어도 즐길 거리가 있어야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하다 여겼던 것도 알고 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었지요. 해야 할 일을 못 찾겠다면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쭉 적어보세요. TV를 보며 해보고 싶었던 것, 먹고 싶어 가보고 싶었던 곳 등을 적으며 쉬운 일부터 해보세요. 나를 더 깊이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단단하게 잘 즐기는 삶을 살아가는 구독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행복하고 평안한 노후를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셔서 함께하면 더 건강하고 풍요로워집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